소나무 제선충병으로 올해만 이미 300만 그루 이상이 제거된 가운데 서부 경남 곳곳에서도 제선충 감염이 포착됐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들은 수종 전환과 특별 방제에 나섰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교각 위에서 투척된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로 진주 정촌면 야적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수개월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이유로 불이 났는데 반복되는 화재인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망진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공사를 둘러싸고 월경사 측이 자연환경 훼손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제10대 함양군의회는 초선 의원이 70%를 차지하는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회는 무소속 당선인 2명의 국민의힘 복당으로 의석 구도가 급변하면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주 10월 축제 기간 16일 중 절반이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가 지역 축제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변형 일정 도입과 실내 대책 공간 확보 등 기후 대응형 축제 기획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제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한여름이면 짙은 녹음으로 가득해야 할 산이 붉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빠르게 번지면서 숲의 색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천에서는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여름 초입, 푸른빛으로 가득해야 할 산이 군데군데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초록숲 사이로 갈색과 붉은색, 심한 곳은 회색빛을 띠는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돼 말라 죽은 고사목입니다. 사천 지역의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는 이곳 소포면과 인근 곤양면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체 피해 나무 수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사천 지역의 피해 소나무는 약 3만 9천 그루. 특히 사천 지역 서쪽 끝자락인 두 개면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피해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산림청은 이 일대를 기존 경중 지역에서 심지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방제 강도를 높여야 할 단계로 판단한 겁니다. 사천시는 특별 방제구역 지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정될 경우 예산이 늘고 계절에 제한 없이 연중 방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사천시는 감염목 별채와 훈증 처리, 항공 방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예 숲의 구조를 바꾸는 수종 전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선충에 취약한 소나무 대신 비교적 강한 편백 등으로 숲을 재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의 경계 지역에 방제를 집중해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일반 비해목 제거 사업은 공고로서 산주 동의를 받지 않고 제선충 특별법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주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제일 극심한 서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주 그 필지 한 필지당 공유자가 5명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방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후변화로 제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개체 수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방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홍도 드럼 방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의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집단 모두배기를 실시해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고 산조가 해비되는 수종으로 전국적으로도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는 2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 경남 역시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제 지역 확대와 선제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도로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년 전 울진 대형 산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창밖으로 내던진 꽁초는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마른 풀에 옮겨 붙을 경우 민가까지 위협하는 불길로 돌변하는데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트럭 위에서 피어오릅니다. 이내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적재함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불은 트럭에 실려있던 가스통까지 옮겨 붙었고 곧 굉음과 함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쯤 진주시 정촌면의 한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차에 붙어갖고 옆으로 확 번져 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불 끄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소방차는 못 올라오고 밑에 있었고 불을 끄는데 이제 잘 안 잡혀갖고 한참 시간이 걸리세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트럭 등 약 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위 떨어진 담배꽁초 불씨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점 전 트럭 주위를 다녀가니는 CCTV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불씨는 어디에서 떨어진 걸까? 시선을 위로 돌리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상행선 교각이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누군가 던진 담배 불씨가 아래 트럭 위로 떨어져 큰 불길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고물상인데요. 수개월 전에도 위쪽에서 떨어진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전해집니다. 반복되는 화재 위험에 주민들은 날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 참다 못한 주민은 고속도로 교각 일부 구간에 대한 낙하물 방지 펜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이 옮겨 붙기 좋은 종이와 가연성 폐기물들을 다루는 고물상 업종의 특성상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화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불이 났어요. 저번에도 똑같은 사고, 똑같은 화재. 손으로 담배를 튕가면 그 담배가 밑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 조사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래가지고 화재가 난답니다. 소방당국은 달리는 차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에 투기된 꽁초는 강한 주행풍에 날려 뒤따르는 차량이나 적재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꺼진 것처럼 보여도 담배꽁초 내부에는 800도의 고열을 품고 있어 산소가 공급되면 언제든지 주변 가연물로 옮겨 붙어 새로운 화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하동과 산청, 사천 등 서부 경남에선 4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망진산 일원에서 추진 중인 진주시 전통문화체험관과 전망대 조성 사업을 두고 자연환경을 지나치게 훼손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릴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진주시와 망진산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진주시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순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헤쳐진 땅 위로 붉은 흙이 모습을 드러내고 초목들은 여기저기 베어져 있습니다. 진주 망진산 일원의 공사 현장입니다. 진주시는 이곳에 전통문화체험관과 망진산 전망대 등을 지어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연환경 훼손이 지나치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망진산에 자리해온 월경사 측의 고심이 깊습니다. 불자들의 수행과 기도가 이어져온 망진산의 산세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이번 공사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월경사 측은 공사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망진산의 본래 모습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월경사에서 망진산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주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경우 현재 공정률이 10%에 이르는 등 공사가 본궤도에 올라 설계 변경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특히 월경사 측은 체험관 부진의 안반층 파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겠지만 최소한의 파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안반 중에서 일부 안반은 보존하도록 설계 변경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파쇄해야 될 부분은 파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계속 이해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역 명소 조성과 자연환경 보존 요구가 충돌하며 갈등에 휩싸인 망진산 일원. 진주시의 갈등 조정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진주시가 26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지역 기업과 농식품 업체의 수출 협력 기반을 다지고 진주 K기업가 정신 확산, 남강 유등축제 홍보 등에 힘썼습니다. 시는 이번 방문 기간 기계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147건 5,035만 8천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파라 향한 가톨릭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진주 K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홍보, 진주 농식품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협력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사천시 4개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농촌 관광 상품화를 위한 농촌 크레이 투어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곤명 다슬기 마을과 정동 소곡마을, 용현 거북선 마을과 사남 우천 바리안 마을 등 4개 농촌 체험 마을은 사색사촌이라는 브랜드 아래 하나의 관광 코스로 묶여 사천형 농촌 관광의 성공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농촌과 해양, 전통문화, 계절체험 자원을 각각 지닌 4개 마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정식 관광 상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시범 운영은 농식품부 등의 농촌 크레이 투어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결과물로 서경 투어가 컨설팅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제10대 함양군 의회와 산청군 의회가 다음 달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함양은 새 얼굴이 대거 입성했고 산청은 복당 변수가 떠오르면서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둔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입니다.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제10대 기초의회. 그중 함양과 산청은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두 의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함양군 의회는 세대 교체가 눈에 띕니다. 의원 10명 가운데 초선이 7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했고 재선은 2명, 3선은 임채숙 의원 1명뿐입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의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의장 선출은 경험을 갖춘 중진 의원들의 경쟁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힘 소속 재선의 배우진 의원과 무소속 3선의 임채숙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3석과 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교차 투표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특히 함양군 의회 회의 규칙은 결선 투표까지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정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선 단 한 표가 의장 선출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산청군 의회도 정치 신인 변수가 있지만 의석 구도 변화가 더 큰 관심사입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신동복 안천원 군의원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겁니다. 각각 이번 당선으로 사선과 재선 의원이 된 두 의원은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복당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산청군 의회는 국민의힘 6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2석이지만 두 의원의 복당으로 국민의힘은 8석을 확보하며 절대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치러질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의 경우 당초 국힘 초선인 김성수 당선자가 거론됐지만 두 다선 의원의 복귀로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함양은 대대적인 세대 교체, 산청은 복당이라는 변수를 맞이한 제10대 기초의회. 다음 달 원구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간 지역 현안을 이끌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강민구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호남 쪽에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남의 미래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 경남은 패싱한 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행을 결정했고 또 발전 공기업 5개 본사 역시 전남 지역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최대 공기업인 LH를 쪼개려는 시도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은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할 수는 없다며 경남의 균형 발전을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2026년 하반기 승진 내정자 명단과 정기 인사 발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5급 사무관인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진종삼 노인복직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진급합니다. 인사 이동도 일부 단행합니다. 이번에 진급한 백삼철 과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진종삼 과장은 교육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정규영 맑은물 사업소장과 정봉호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를 맞바꿉니다. 진주시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6급 공무원 8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6급에서 9급 공무원 95명을 진급시켰습니다. 사천시가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 승진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승진 심사를 5급 사무관인 박주봉 행정과장과 양재규 도시과장이 각각 4급 서기관으로 진급합니다. 사천시는 또한 6급 공무원 8명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6급 이하 공무원 53명을 진급시켰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찾아간 축제에서 궂은 날씨로 낭패를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실망스러운 당시 기억은 축제 자체에 대한 인식까지 망칠 수 있는데요. 이상기후 시대 지역 축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 현장, 맛있는 음식,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지만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날씨입니다. 쾌청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준다면 즐거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쪽 하늘 지금 파란 하늘하고 구름하고 풍경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사진 찍어도 참 잘 나오고 좋습니다. 날씨를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완벽한 날씨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특히 빈번해지고 있는 기습 한파와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은 방문객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운영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진주 10월 축제만 해도 날씨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축제 기간 16일 중 절반은 크고 작은 비가 내렸습니다. 자연을 테마로 한 축제는 고민이 더 깊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꽃축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른 개화나 늦은 개화로 꽃 없는 꽃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축제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관중심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변형 일정으로 축제를 구상해 날씨에 따라 축제 기간을 바꾸거나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축제 시나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우천이나 기온 변화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실내 공간도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그 전체 100%의 완벽한 그 계획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유동적인 변경이나 그다음에 대체 공간의 확보나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축제 기간 날씨를 운에만 맡길 수 없는 이상 기후 시대. 기후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기획과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열린 수국 정원축제, 수국수국 페스티벌이 약 45만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2026 정원 박람회와 연계 추진돼 상생 효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보라, 분홍, 하늘빛 등 다양한 색깔을 띠는 2만여 개의 수국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진주시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구면 연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는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동군이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승철 군수 퇴임식을 열고 민선 8기 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승철 군수는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를 군정 비전으로 내세워 컴팩트 매력 도시 조성과 생활 SOC 확충, 투자 유치 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 군수는 군민과 공직자들의 성원 덕분에 하동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함양군 농촌 지도자회가 함양읍 배천리 일원에 공동학습포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공동학습포는 최근 쌀 과잉 문제 해결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루쌀 재배 기술 축적과 농가 보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습포는 0.5헥타르 규모로 회원들이 직접 이양과 생육 전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해 가루쌀 재배 기술을 익히는 현장 실증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도자회는 이번 학습포 조성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지난 26일 단성향교 명륜당에서 산청소방서와 함께 목조문화유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산청군과 산청소방서, 단성향교 관계자, 국가유산안전경비원 등이 참여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119 신고와 초기 진화, 대피 유도, 소방차를 이용한 화재 진압 등을 실시했습니다. 남해군 상주면이 최근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배수 취약 구간 확인과 배수 기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으며 면은 약 2km 구간에 대한 환경 정비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라바콘 설치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지역 주요 도로변 배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진주 서부농협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관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농약 빈병과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활동은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협은 사전 조사를 거쳐 수거 차량을 투입하고 영농회와 협력해 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수거했습니다. 먼저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흐린 하늘 아래 후덥지근한 날들이 이어지겠는데요. 초여름 더위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날씨가 변동될 가능성이 커 주중에도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 가방에 휴대용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하늘에 구름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함양, 진주, 남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서울과 세종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기온은 서울 22도에서 33도, 세종과 광주 20도에서 31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하늘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별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3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옅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마지막 항공편은 저녁 7시 3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밤 9시에 도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